안녕하세요, 무하 여러분. 무하공간 오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좀 특별한 공간에 나와 있는데요, 혼자 사용하시는 집이고요, 그리고 강아지 2마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고 계시는 집이었고, 이 집을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바꾸고 싶으셔서 우리 무하를 찾아왔고요. 여기는 누가 살고 계시느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요, 서희숙 배우님의 집입니다. 우연히 제가 옛날 영상을 보다가 노래를 하시는 그런 씬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노래를 하는 건지 연기를 하는 건지 연극을 하는 건지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멋진 아티스트구나 생각을 했었고,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아티스트가 살아가는 집은 어떤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어떻게 진단하고 구현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 현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현관으로 가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현관입니다. 비포 애프터가 전혀 다른 모습처럼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요, 기존의 현관은 신발장으로 막혀있는 작고 좁은 구조의 현관이었습니다. 여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앉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고, 차키 같은 걸 올려놓고 싶은 특별한 현관이고 싶고 집이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구현된 걸 보시면 그냥 미드웨이 열려있고 시팅 공간 있고 무하가 늘 하는 방식으로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더 복잡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시팅 공간이라고 만들어드린 이곳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부에는 수도 계단기가 여기 설치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아파트 계단실 옆에 수도 계단기가 붙어 있는데 집 안으로 계단기가 들어와 있고요, 가구도로 막아서 정리는 해드렸지만 여기는 실제로 배관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가 큰 게 들어 있습니다. 기능을 살리면서도 필요한 공간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잡았는데, 마감이나 디테일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프로젝트는 현관만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굉장히 특별한 집이라 말씀드렸죠. 원래는 집에 들어서면 바로 방문이 보이고 왼쪽에는 화장실 도어가 있는 그 구조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변했죠? 집의 공간의 개방감과 좀 특별함을 위해서 브론즈 경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넓어 보이기도 하고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현관을 들어갔을 때 정면에 있는 방 자체를 저희가 아예 구조 변경을 해서 안으로 쏙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이 밀어 넣은 저 공간은 안쪽에 들어가는 공용부랑 뭔가 이벤트가 있었겠죠? 그건 안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 중문의 손잡이가 브론즈 경과 지금 우드 패턴과 이런 게 톤 매너가 착착 맞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집에 톤 매너를 맞출 수 있는 되게 디자인적으로 중요한 한 끗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용물이 이제 들어갈 텐데요, 아마 처음 보시는 레이아웃일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공간이 나오게 됐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거실인데요, 공간이 이렇게 굉장히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티스트, 그러니까 배우가 사시는 집이에요. 직접 출연하셨던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잖아요. TV가 온 집에서도 그래도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이렇게 소파가 놓여지게 될 거고요, 사이드 테이블과 1인 체어가 세팅이 돼서 거실 공간을 아늑하게 만들 겁니다. 근데 지금 제 뒤에 뭐가 없죠?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뒤쪽 방이 있었고요, 이 방 앞으로 벽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이 굉장히 특이한 게 집 내부에 구조벽체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보통 이렇게 스판이 넓은 집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에는 구조 기둥이 있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리모델링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다. 처음에 이 집을 지을 때 잘하기만 했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공간이 제가 방이라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가 여러분 남향이잖아요. 안방이 아니에요. 안방이 이렇게 위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한 번에 쭉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벽체를 제가 과감하게 아예 없애는 걸 선택을 했고 새로운 레이아웃을 제안을 드렸어요. 이렇게 공간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오픈된 구조를 외국에서는 스튜디오라 부릅니다. 한국말로 치면 이제 원룸 같은 그런 것들인 거죠. 근데 한국의 원룸과 외국의 스튜디오는 좀 다른 개념이기도 해요. 실례로 여러분 펜트하우스 호텔 같은 데 묵어보시면은 대부분 집 구조가 어떤 실로 구획된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공간이 적합했던 이유,
이유가 혼자 사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강아지 2마리랑 함께 사시잖아요. 사용자에 비해서 집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구조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 뒷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집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옮겨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대본 리딩도 하시고 재택근무도 하시고 TV도 아까 제가 모니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주요한 곳에 잘 위치된 곳이지 않나. 이 데스크 공간에서 바라보는 저 왼쪽 창이 풍경이 정말 끝내줘요. 지금 눈까지 와가지고 설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멋있고요. 제 공간 뒤로 아주 외국처럼 이렇게 파티션을 저희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유리로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정말 저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공용부에서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비란 공간에서 저 바깥의 멋진 풍경을 자주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 때문에 우리가 시퀀스가 3장면이 나오죠. 거실에서 바라보이는 저 장면, 서재 공간처럼 만들어진 데스크 공간에서 바라보이는 저 장면, 그리고 거실에서 서서 우리 침실부로 바라봤을 때 이 유리 슬라이딩도 밖으로 겹쳐 보이는 설산의 저런 멋진 뷰,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저희가 공간을 어떻게 조닝을 하고 레이아웃을 바꿀 건지를 고민을 하고요. 여기 앉았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둘러봤을 때는 집 안이 가지고 오는 이 파노라마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는 펼쳐진 이런 풍경들, 후면까지 침실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저런 멋진 뷰들, 이런 것들이 되게 조화롭게 어우러진 레이아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공간이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우더 공간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어떤 변화를 주었고 어떤 필요가 있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파우더 공간으로 가는 길에 있는데요. 집 여기서 던 복도가 거실에서 쭉 걸어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가는 방문 하나, 이 자리에 또 방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방문이 북측의 면에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은 이 방 안에서 안방 화장실이 연결되어 있었겠죠. 실제로 이 집이 우리 배우님께서 살고 계시는 집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사용하고 계셨느냐, 남쪽에 저렇게 뷰가 좋은 곳을 안방으로 사용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북층에 있었던 안방이라고 건설사에서 만들어 놓은 여기 공간에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큰 용적을 드레스룸으로 쓰고 있다 보니 자꾸 짐이 쌓여서 창고처럼 변해가고 이 안방 공간에 딸려 있었던 화장실을 자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또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기존에 안방으로 만들어졌었던 이 공간 같은 경우를 제 공간을 확 줄였어요. 왜 줄였느냐, 얘가 주방하고 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용도가 더 좀 개방감을 가질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드레스룸을 조금 작게 만들어 드리고 거실로 확 내어져서 거실과 주방이 훨씬 더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아주 멋진 파우더 공간이 안방을 들어가서 파우더 공간 뒤에 붙어있는 창고 공간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되게 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열어서 새롭게 구성을 해드렸더니 오브제 같은 게 복도 끝에 면하기도 하고 화장실과 저 파우더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파우더 공간, 화장실,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되겠죠. 기능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좋은 설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방도 할 얘기가 많겠죠. 제가 주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주방입니다. 좀 느낌이 다르죠.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자리에 벽체가 여기까지 밀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디귿자로 면해 있고 벽을 향해서 이제 싱크 개수대가 부착이 되어 있었겠죠. 거실에 있었던 공간과 이 주방 공간이 어긋나 있는 구조였고 주방이 훨씬 더 좁은 구조였어요. 우리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상 공용부가 조금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 고민했었고요. 이 공간은 주방이 아니라 홈바와 다이닝 공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주방은 어디로 갔을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제가 방이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 방으로 메인 주방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말씀을 나눠보니 우리 고객님께서 평소에도 요리할 때 나는 냄새가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재밌는 게 여러분 보면 여기는 중문이랑 화장실 문 말고는 도어가 달려있는 게 거의 없는데 저 주방과 이 홈바 다이닝 공간은 도어가 달려 있어요. 가끔 요리를 해 드시거나 할 때
안쪽에서 요리를 하시고 냄새가 싹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저런 레이아웃이나 설계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공간은 굉장히 진짜 기능적 공간으로 쓰여지는 주방이 될 것이다. 오히려 최대한 확장해드린 이 홈바와 다이닝 공간이 손님들이 오시거나 집에서 혼자 생활하시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쓰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무아공간 채널은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제가 몇 가지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거실 벽체와 현관 앞에 있었던 작은 방을 이제 교통 정리를 하면서 한 면 정도는 맞추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 집은 도어가 없기 때문에 천장에서 바닥까지 열려져 있는 이 보이드 공간이 되게 많아요. 보이드, 솔리드, 또 이 솔리드 공간 안에서 장식장에 살짝 색깔과 다른 톤앤명화가 들어가서 세로로 찢어주고, 그리고 또 거실에 있는 벽체 공간, 가구로 나눠지는 세로로 찢어진 공간, 이런 공간적 세로로 찢어지는 공간들과 데스크처럼 가로로 펼쳐지는 공간들, 하부가 닫히고 상부가 열리는 이런 것들을 조합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요. 디자이너분들은 그냥 이 시퀀스를 많이 돌려보세요. 도움이 분명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방을 확장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벽면으로는 홈바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선을 분할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디테일을 가미해서 선반에 이런 프레임들이 좀 두껍게 지나갔죠. 이런 것들 이제 밀고 놓고를 통해서 이 집 전체의 디테일이나 톤앤면허가 여기 좀 어우러지도록 계획을 많이 했었고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마지막까지 저희가 굉장히 수정을 좀 했던 부분인데, 보통 이런 공간에는 서랍이나 여닫이 도어를 통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넣어드렸는데, 여기는 굉장히 특이하게 저희가 슬라이딩과 서랍을 섞어드렸습니다. 아무리 공간을 앞으로 당겨냈다고 한들 벽 쪽 뒤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벽체를 두껍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홈바의 기능이기 때문에 두껍게 할 필요가 기능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두껍지 않은 이 홈바 공간에 서랍이 들어갈 때는 서랍에 이제 레일 자체를 댐핑 기능이 있는 걸 잘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피트한 사이즈만 저희가 이렇게 탭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서랍장 앞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 있죠. 좀 현대적으로 잘 해석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이 파사드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홈바의 기능과 후면으로 보여지는 저 공간도 싱크대가 있기는 하나 가볍게 씻도록 만들어진 싱크대지 메인 주방은 안쪽에 있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식탁이 실제로 우리 공용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선 에디션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테이블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동양의 미학을 이런 라이프 스타일과 접목해서 제품들과 가구들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굉장히 좋아하는 양태호 디자이너분이 런칭하신 브랜드예요. 지금 벌써 런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청남동이랑 미국 LA, 파리 이런 데서 런칭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핫한 호텔 가시면은 와, 가구 정말 특이하네? 이런 느낌이다. 이선 에디션 가구일 거예요. 테이블을 보자마자 좋았던 거는 표면이 정말 특이해요. 화강석이라고 하는데 이 특수 표면 처리를 통해서 냄비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이 원 색깔 자체가 흑색이다 보니까 좀 오염에서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리고 저희 무아는 이런 좋은 브랜드들을 영상에서 가끔씩 언급하고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프로젝트를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렸던 이유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대가족이 사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삶이 앞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예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아는 각자의 삶을 가진 나단 공간이라고 하는 주제로 굉장히 여러 삶의 형태를 포커싱해서 공간적으로 설계되어지고 구현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프로젝트도 멋진 배우님이 사시는 공간이기도 하나 앞으로 저 혹은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 공간과 잘 맞아 들어갈 수도 있다. 왜냐면 삶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좀 특별한 사용자와 특별한 공간이라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